예비 한국어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야심차게 이 영상 하나로 완성 이란 제목으로 한국어 쓰기 교육론을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준비하시고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대별로 쓰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과중심 접근법에 의해서 쓰기를 바라봤는데요. 결과중심 접근법은 글이 시작이 돼서 최종 나오는 결과물, 이 부분을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과 철자가 쓰여졌는지가 가장 중요한 글의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교사가 알려주는 글을 그대로 모방해서 쓰거나 또는 글의 양식을 배우는 그런 내용이 쓰기 교육의 전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시기에는 과정 중심 접근법으로 쓰기 교육을 접하게 되는데요. 자, 과정 중심 접근법은 말 그대로 글이 완성되는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 겁니다. 글이 완성된 결과물이 아니라 글이 진행하는 과정을 보는 거죠. 처음에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떤 글을 쓸지를 계획하고, 그리고 글의 주제를 결정하고, 먼저 글을 쓰고, 그 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고쳐 쓰고, 그렇다면 다시 수정한 내용을 또 다시 초고에 반영해서 쓰고, 다시 수정하고, 이런 순환적인 과정을 거치는 것이 과정 중심 접근법의 쓰기 교육이었습니다. 이때는 교사가 피드백을 해줄 뿐만 아니라 동료도 피드백을 해줍니다. 그 글을 읽고 잘못된 부분을 독자로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좋은 의미를 갖고는 있으나 결론적으로 완성된 그 글의 문법적인 정확성이나 글이 완성되는 그런 과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결과물이 조금 약하게 평가되는 이런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시기로 넘어가서는 장르 중심 접근법으로 쓰기 교육을 바라봤는데요. 글이 쓰이는 사회 문화적 맥락, 텍스트의 장르적 특성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접근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글의 종류, 글의 장르의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분석하고 그것을 익혀서 맥락에 맞는 표현을 사용해서 글을 쓰는 것, 이것이 쓰기 교육의 관점,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과정 중심 접근법과 장르 중심 접근법을 같이 혼용해서 쓰기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과정 중심 쓰기 수업에서는 단계별로 어떤 활동이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을 쓰기 전에 전 단계, 주제를 선정하고 어떤 사람에게 이 글을 들려줘야 하는지 하는 독자도 분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펼쳐서 하나의 마인드맵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된 어휘들을 찾아서 결국은 어떤 글을 써야 될지에 대한 그런 구상을 하는 그런 단계가 바로 쓰기 전 단계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2번은요, 쓰기 본 단계인데요. 개요 작성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첫 번째 초고를 작성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글을 조직해서 표현하는 그런 단계죠. 자, 세 번째는 글을 다 쓰고 난 이후에 친구들 그리고 교사로부터 피드백을 받아서 그 잘못된 부분이 지적이 되면 그것을 바꿔 쓰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바로 완성작을 공유하고 평가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죠. 이 쓰기 후 단계는 한번 반영을 하고 피드백을 반영을 했지만 그것을 다시 반영해서 썼기 때문에 쓰고 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게 돼서 순환적, 획기적인 성격을
갖게 됩니다. 쓰기 활동에서 수업 시간에 이루어지는 활동들을 보면 첫 번째 통제 장문, 통제 쓰기가 있는데요. 이건 주어진 문형, 어휘를 그대로 활용해서 단어만 바꾸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교사로부터 어떤 말을 듣고 받아쓰기를 하는 것도 통제 장문에 들어가죠. 그리고 빈칸을 채우는 것,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문장을 바꾸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쓰는 것이 목표고요. 이럴 때는 학습자가 쓰고 싶은 내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문장을 정확하게 쓰는 것이 통제 쓰기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유도 쓰기, 안내 쓰기인데요. 주어진 틀이 있죠. 그림, 개요, 힌트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문장이나 문단을 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설문조사한 결과물을 가지고 보고서에 적용시켜서 쓰게 되는 이런 과정도 유도 쓰기가 되겠습니다. 통제 쓰기, 통제 장문과 그리고 주제를 중심으로 자유 쓰기, 자유 장문 사이의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자유 장문인데요. 특별한 통제 없이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활동이 바로 자유 장문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정확하게도 써야 되겠고 다양한 어휘와 맥락으로 유창하게도 써야 되겠죠. 3번이 학습자의 자율성에 가장 발휘되는 그런 쓰기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쓴 내용을 교사든 동료든 그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려면 중요한 그 기준점이 필요한데요. 이때 그 기준점이 바로 쓰기 평가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주제에 맞는 내용인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된다면 그 과제를 충족했는지 그리고 내용이 얼마나 풍부한지 적당한지 이런 것을 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구성인데요. 문장과 문단이 논리적으로 앞뒤가 맥락이 잘 이어져 있는지 글의 흐름이 자연스럽고 단락 간의 연결이 매끄러운지 이런 것이 구성의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어가 정확한지, 표기가 정확한지, 문법이 정확한지, 띄어쓰기가 잘 됐는지 이런 부분을 보는 언어적 정확성을 보는 그런 내용이 바로 언어 사용 평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쓰기 평가 요소로 그것을 기준으로 쓰기 글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가 있는데요. 피드백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교사가 해주는 피드백, 그리고 같이 수업을 듣는 동료의 피드백, 그리고 그 글을 쓴 본인, 자기가 검토해서 스스로 바꾸는 그런 피드백이 있겠습니다. 먼저 교사 피드백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직접 피드백입니다. 직접 피드백은 교사가 학습자의 오류를 직접 정정하고 맞는 형태로 바꿔주는 그런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은 초급 학습자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글을 쓰는데 아직 서투르기 때문에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사가 직접적인 이런 수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간접 피드백인데요. 이것은 오류 위치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동그라미로 표시하거나 아니면 물음표를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표시를 해서 학습자가 이 부분이 어딘가 잘못됐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생각하게 해서 자기 주도적인 수정을 하도록 합니다. 보통 이 학습자들은 중고급 학습자에게 더 적합한 수정 방법이 되겠습니다. 간접 피드백에 좀 더 확장이 된 그런 모습으로 코드화 피드백이 있는데요. 코드화 피드백은 오류 유형을 아예 결정을 합니다. 뭉뚱그려서 밑줄이나 동그라미가 아니라
이것은 시제가 틀렸을 때는 T로 표시해서 T라고 표시하면 이건 시제를 바꿔야 한다. V라고 표시하면 어휘를 바꿔야 한다. 라는 것을 학습자와 교사가 사전에 그 기호에 대한 약속을 서로 주고 받아야 합니다. 그런 점이 좀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쓰기 피드백 다음 종류를 보면 동료 피드백과 자기 교정입니다. 먼저 동료 피드백을 보면 동료 학습자가 서로 글을 읽어주는, 그리고 그 글에 대해서 느낌을, 의견을 주고받는 그런 활동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 글을 보는 여러 독자의 어떤 의견들, 관점을 받아들일 수 있고 나의 글이 객관적으로 투영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점이라고 한다면 동료의 그 학습 언어 능력이나 나의 언어 능력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피드백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그렇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확하게 틀리게도 피드백을 할 수 있고요. 아니면 대략적인 평가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교사가 어떤 점을 잘 눈여겨봐라 하는 체크리스트를 줘야 합니다. 자, 두 번째로 협동장문이 있는데요. 이 협동장문은 동료 피드백의 어떤 심화 활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련 있는 그런 피드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협동장문은 말 그대로 두 명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선택할지를 같이 계획을 하고 글을 쓰는 초기부터 쓰기 전 단계부터 같이 계획하고 글을 같이 만들고 그리고 같이 수정하고 자, 이런 과정을 같이 거치는 이런 것을 협동장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 협동장문의 좋은 점은 혼자 쓰면 좀 불안하고 어떻게 써야 될지 감을 못 잡는데 그래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쓰다 보면 글쓰기에 어떤 부담감, 불안감이 좀 사라지죠. 자, 이런 점이 좋은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이디어를 조금 더 많이 풍부하게 모을 수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이 좋은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명은 글을 잘 쓰고 한 명은 쓰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학습자일 경우 쓰기 능력이 차이가 있거나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학습자와 소극적인 학습자가 만났을 때 이런 성향의 차이가 있을 때는 동등하게 그 글을 쓰는데 참여하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이 협동장문의 좀 단점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자기 교정인데요.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자, 이것도 교사가 제공을 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나의 오류를 찾아서 고치는 자기 주도적인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쓰기 교육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다뤄보았습니다. 자, 문제를 풀어볼까요? 과정 중심 쓰기 접근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다시 말해서 과정 중심 쓰기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고 맞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답을 찾으셨나요? 네, 답은 2번이죠. 자, 그럼 오답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글을 쓰는 과정에서 획기적인 특징이 나타난다. 자, 획기적이란 말은 앞에서 순환적 뭐 이런 말로 쓰일 수 있는데요. 글을 쓰고 그 글을 피드백을 받아서 다시 고쳐 쓰고 또다시 피드백을 받고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획기적인 특징을 과정 중심 쓰기는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3번을 보시면 아이디어 생성과 계획하기 단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 생성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또 쓰고
수정받고 이런 모든 과정들이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을 보시면 초고 작성 후 교사, 동료 학습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고쳐쓰기를 한다. 그렇죠? 고쳐쓰기 하죠. 네, 초고와 그 수정, 그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모두 과정 중심 쓰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번처럼 맞춤법이나 띄어쓰기 같은 언어 형태적 정확성을 최우선으로 강조한다. 바로 그것은 결과 중심 접근법에 의한 쓰기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 하나 더 풀어볼까요? 오류 위치에 밑줄만 긋고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서 고치게 하는 피드백. 자, 뭘까요? 자, 시간 5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답은 바로 간접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직접 피드백은 오류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제시하는 거죠. 그리고 코드와 피드백은 간접 피드백의 하위 그런 방법인데요. 이때는 어떤 오류가 있는지는 기호로 보여줍니다. 시제인지 어휘인지에 대한 어떤 사전에 약속된 기호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동료 피드백은 동료끼리 서로 피드백을 하는 경우니까 여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오류 위치만 표시하고 유형은 알려주지 않는 간접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3일차 한국어 쓰기 교육론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만 여러분이 잘 기억해 두시면 쓰기 교육론 문항은 만점을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운 핵심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간접 피드백이죠. 간접 피드백은 오류 부분을 표시만 하고 학습자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협동 작문은 두 사람이 처음 기획을 해서 초고를 쓰고 완성하는 이런 과정을 협동 작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 중심 쓰기는 최종 결과물의 정확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정확한 문법 사용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평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정 중심 쓰기는 글을 계획하고 글을 쓰고 그리고 피드백을 해서 수정을 받고 다시 쓰고 자,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접근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르 중심 쓰기는 사회 문화 맥락과 텍스트 장르 이런 규칙 이런 것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텍스트의 구성의 방법들을 잘 익혀서 그대로 써내려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 배운 내용들을 블로그 요약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꿈을 응원합니다. 다음은 읽기 교육론이 계속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